안녕하세요. 나쁜 부동산입니다. 네, 태형건설 도급순위 16위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도냐 워크아웃이냐? 부도는 아니고요. 당연히 워크아웃 신청을 했으니까요. 부도는 빚이 이제 만기가 도래했는데 배를 째버리는 게 부도가 되겠고, 워크아웃은 그래도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태영이가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는데 땅을 사서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팔면 굉장히 많이 이득을 볼 것 같으니까 땅을 샀는데 내 돈만 가지고 사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많이 땡겨서, 근데 대출의 이자가 대충 200만 원이라고 치면 우리 태영이의 월급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300 중에 200은 이제 빚을 갚고 100만 원으로 생활을 잘 해보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 300만 원짜리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PF 자금 경색으로 이제 월급이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쵸? 당장 이제 빚은 갚아야 되니까 당근 마켓에다가 뭐 예물 시계라든가 다이아 반지, 자동차 이런 걸 내놨는데 만기일까지 안 팔려요. 혹은 팔렸는데 무슨 이제 당근페이로 돈이 들어온 거죠. 근데 당근페이가 마침 또 공교롭게도 전산 점검 때문에 돈을 일주일 있다 준대. 그러니까 돈은 팔아서 이제 대출을 이자를 낼 수 있게 됐는데 돈이 일주일 늦게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빚쟁이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이거 당근에다 다 내다 팔았어. 좀 있으면 돈 들어오는데 일주일만, 열흘만, 한 달만 기다려달라. 그 사이에도 다른 것도 다 정리를 해서 너한테 이자를 잘 주겠다. 혹은 그 빚에 대한 원금을 잘 주겠다라고 하는 게 워크아웃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빚쟁이가 그래 근데 네가 그 당근 판 돈 갖다가 딴 데다 쓸지 어디다 쓸지 빼돌릴지 어떻게 내가 너를 믿겠냐라고 해서 빚쟁이가 동생을 우리 집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당근에서 들어오는 돈을 다 걔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당근한 물건, 또 이제 내가 아끼는, 원래 그냥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내가 아끼는 진짜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팔 수 없다, 평생 가져가겠다 하는 뭐 첫사랑이 좀 뭐라든가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것도 팔아 하면서. 그게 워크아웃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워크아웃이 돼서 진행을 하는데, 그럼 짓고 있던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짓고 있던 건물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죠. 남이 지어달라고 했던 거, 도급 받을 수도 있고 LH가 될 수도 있고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지자체 뭐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학고방이 아니기 굉장히 큰 건설사이기 때문에 뭐 고속도로, 뭐 지하철 연장선 이런 거 전국에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사실 그냥 지어주면 됩니다. 근데 뭐 기성이나 뭐 기성이라 그러면 이쪽에 이제 용어인데, 원래는 공사의 진척 정도, 뭐 보통 기성액을 기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급의 1억에 대한 50% 진척에 대한 기성은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성이나 뭐 기타 뭐 자잘자잘한 자재, 노임 이런 거는 우선순위에 따라 이제 차별이 되겠죠.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생이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습니까? 파는 물건도 간섭하고 당근에서 들어온 돈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부터 해, 저기부터 해. 원래대로 하면은 내 이쁜 뭐 내 동생, 아는 동생, 나한테 열심히 잘했던 동생 돈부터 먼저 주고 싶지만 그것도 뭐 어려울 수가 있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남이, 조합이나 허그가 나를 갈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분양보증 사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허그 같은 데나 조합 같은 데 그러면 다른 건설사를 찾아야, 태영이 말고 다른 애를 찾아야 되는데 요새 같은 시장에 이제 찾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환급 엔딩이 되는 건데, 정부나 허그나 환급 엔딩으로 가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이런 부실 현장들이 전부 다 환급 엔딩으로 간다 그러면 감당이 안 되겠죠. 허그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뭐 특별법이나 대책위 벌써 뭐 구성이 된 것 같아요. 해가지고 뭐 막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이 지어달라고 한 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고 딜레이가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태영이가 짓던 거, 그죠? 남이 지어달라고 하는 말고 태영이가 땅도 사고 계획도 하고 뭐 해가지고 하는 태영이가 짓던 거는 무한 딜레이에 걸리거나 매각 안 좋을 경우, 매각이나 이제 최악으로는 이제 공매 엔딩이 이제 최악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태영이가 짓던 현장에 이제 걸려있던 언론을 보면 뭐 태영건설의 이제
협력사 전부 다 연끌을 하면 450개 업체 정도가 되고, 그럼 450개 업체에 딸려 있는 이제 뭐 근로자 수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이제 엄청난 건데, 만약에 공매 엔딩이 되고 뭐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태형건설이 진짜 모든 현장이 다 공매가 떨어지고 이래버리면 그 협력사는 물론 협력사에서 일하시던 분들까지 큰 피해가 우려되니까 정부에서 막겠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형건설은 어떻게 되겠는가? 보통은 이제 워크아웃이 고의 실패 같은 것도 있어요. 경영권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제 건설사는 대부분 그룹으로 되어 있고 수많은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분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가 있겠지만 태형건설은 모르겠어. 꼭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실상은 근데 뭐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뭐 고의 워크아웃 실패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많으면 질질 끌다가 정부나 뭐 지원금 이런 거 쪽 빨아먹고 기술만 딸랑 남겨서 이제 외국 기업에 매각하는 아주 안 좋은 해피엔딩도 있는데, 건설사는 기술 같은 거 없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같지는 않고, 뭐 도산이 안 되면 법정 관리, 아까 말한 그 워크아웃을 하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세게 들어간 게 이제 법정 관리가 되겠죠. 또 워크아웃은 그래도 약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판 돈이나 당근한 돈이나 이런 거를 어디다 쓸지, 어느 거를 매각할지 약간은 나의 입김도 굉장히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렇게 되겠고, 제 생각을 약간 말씀드리면 설마 태형건설을 날려버리지는 않겠죠. 그 TY그룹 산하의 그 방송사도 있고 굉장히 정리하기 어렵지 않을까. 대마불사란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관련자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야기를 들으면 건설업계 피닉스, 쌍용건설의 예도 있고, 쌍용건설은 무려 워크아웃을 두 번이나 했고 두 번 다 졸업을 잘했어요. 쌍용예가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죠. 뭐 지주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건설업계 피닉스, 쌍용건설의 예도 있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잘 됐고, 물론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만 이제 뭐 나쁘게 본다.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을 텐데, 전 점쟁이가 아니니까 미래는 알 수가 없고요. 나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만약에 맡기게 잘 안 됐어. 태형건설에 이제 뭐 정리 절차나 기타 뭐 회생 뭐 이런 게 잘 안 됐어. 그러면 타 현장들은 이제 뭐 만기나 이런 거에 연장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면 금융기관, 이번 그 건설사 PF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은행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이름 말해서 들어본 은행이면 전부 다 이제 1금융인데, 1금융은 거의 이제 연루된 게 별로 없습니다. 증권사, 투자, 그리고 뭐 신탁사, 아니면 제2금융권, 뭐 새마을, 뭐 이쪽에 많이 걸려 있는데, 그쪽에서 폭풍 환수를 이제 결정하겠죠. 폭풍 환수를 결정하게 되면 심각한 길로 갈 수도 있다. 진짜로 최악의 경우를 이제 뭐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태영이가 이제 워크아웃을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 이제 이하 등급 건설사 쪽에는 자금 이탈이 그냥 막지하게 들어가겠죠. 자금 이탈이 되면 이제 그 PF로 지나가던 사업지, 사실상 대부분 자기 돈으로 하는 시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F 사업지는 사실상 대부분이죠. 만기 연장이 불가하게 되겠고, 그럼 PF에 엮여있던 뭐 쌍방 채무, 뭐 책임준공, 각종 신탁 시리즈, 신탁도 여러분 뭐 나중에 제가 영상을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지만 무슨 신탁, 관리 신탁, 무언 신탁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다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PF가 망가지면 엮여있던 게 모조리 다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순위 채권자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매 크리를 터트리겠죠. 그러면 일단 후순위 채권자들은 다 그냥 조진 거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에 여러분들이나 정권에서 뭐 정부에서 원하는 주택시장에, 우리나라 뭐 주택시장에 거품이 많이 낀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주택시장의 연착륙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지난 2012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물론 이건 최악의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개떡같이 말씀드렸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